어쩌면은 조금 이제 조금 피로가 누적되시는 시간인데 저의 말투를 들으시고 신선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수석 교사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 기술과의 수석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일단 주제를 한번 보시면 수석 교사 참여 사례 이 제목을 보시자마자 학교에 이제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교도 수석 선생님이 계신데 그러면 이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수석 쌤께서는 나이가 60이시고요.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내년 사업을 이어가는데 이 주제가 계속 이어질지는 잘 모르는 그런 미궁으로 빠져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일단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 하신 저희 학교에 근무하시는 김장환 수석쌤께 일단 제가 이제 감사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까지 그 학생들 예비 교원들을 양성하는데 아주 열정적이셨거든요. 우선 저는 연구부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학교의 평가 뭐 자율 뭐 여러 가지 장학 등을 다 맡고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교감선생님께서 또 연구학교를 하나 하자 하셔서 그러면 어차피 한 달 교생은 우리 부서의 일이니까 한 달짜리를 늘려서 한 학기를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연구학교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원래 하던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제가 한번 느끼기에는 연구학교의 여러 주제들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에서 돌아보면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을 보면 모두 다 전문적으로 뭔가 양성하는 기간이 아주 길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교생 실습을 했을 때 사실 5월 달에 행사도 많고 공휴일도 많고 시험까지 있을 때는 제대로 교생 실습을 진행을 하기가 아주 어렵고 그 한 달에 기간에 교생 실습을 하고 돌아간 예비 교원들이 교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참 민망하기도 한 상황이 있었고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한 학기 동안 실시를 했을 때 저는 좀 보람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모두 다 일이 너무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일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부장인 저는 이제 일을 맡으니까 지도를 하겠다 했지만 그 다른 선생님들께 쉽사리 다가가서 이 일을 좀 맡아달라고 15주 동안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석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많은 도움을 주겠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수석 교사제가 있고 수석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시수가 조금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과 여러 일들을 하긴 하시지만 또 저경력 교사나 학교에서도 수업 장학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서 이참에 이제 같이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현장 실습 학기제가 돌아갔는지를 같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수석 교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운영 개요를 살짝 말씀드리고요. 월별 운영의 실제화에서 수석 교사가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시범학교 운영되면서 어떻게 수석 교사의 역할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교육 실습 영역 속에서 수석 교사의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도록 하는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운영 개요는요,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에서의 예비 교원의 역량을 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학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미 이제 3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주간의 교생 실습 기간에 월화 수요일 날 우리 학교에 저희 학교의 교생 선생님들 예비 교원 선생님들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지역 대학인 계명대학교, 사범대학교 4학년 학생들의 국어 1명, 영어 2명 이렇게 예비 교원 선생님들의 실습을 맡았습니다. 실습 환경은요, 1층 교무실에서 저희와 같이 근무를 하시고 또 이분들 연구실을 따로 두어서 실습 협의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실습 분야는 현장 실무 실습을 우선 처음에 오셔서 적응하고 설계를 꾸며보는 단계로 필수 과정을 뒀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 교과 전문성을 집중 배양하는 과정에서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을 두었습니다. 수석 선생님께서는 현장 실무 실습 적응 및 설계 단계에서 강의를 몇 가지 해주셨고요. 교과 전문성 집중 배양 과정에서 필수 과정에서 국어와 영어 교과로 나눠지기 전에 일반적인 수업의 트렌드나 수업의 기법이나 수업에 대한 얘기들을 강의로 엮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 경영 전문성 집중 과정에서는 역시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으로 나누어서 실습 분야를 두었고요. 네 번째로 현장 업무 전문성 집중 배양 과정에서는 모두 다 선택 과정으로 그 예비 교원 학생들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서 실무 실습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연구 과제로 실습 분야를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월별 운영에 따라서 수석 선생님은 어떤 지도 활동을 하셨는지 잠시 보겠는데요.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 계획과 운영과 결과 및 평가 과정에 따라서 수석 선생님의 지도 역할도 계속 꾸준히 이어졌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우선 수석 선생님과 예비 교원 선생님들의 멘토 과정을 만들어서 멘토링 수업 설계로 이어져 수석 교사가 수업을 상시 공개할 것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수석 쌤께서 10년간 수업 결과물을 모아 놓으신 걸 하나하나씩 예비 교원 선생님들께 공개를 하고 볼 수 있도록 상시 전시를 마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단계에서는 역시 수석 선생님의 수업 참관록, 작성 방법 지도 이런 것들을 한 차씩 넣어서 강의원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수업 지도안, 작성 방법 이런 거는 그 교원 양성 기관에서도 하셨지만 또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또 참관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또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단계, 책임 준비 단계에서는 학년 수평 공동체에 예비 교원 선생님들을 참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은 3학년 수평 공동체에 또 영어과 선생님 2분은 2학년 수평 공동체에 수석 교사와 함께 참여를 해서 어떻게 이 수평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여기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협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책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필수적인 수업 이해 과정을 넣었는데요. 수석쌤께서 역시 도움을 주셨는데 PBL 수업 설계의 과정을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해 중심 교육 과정 요거는 이제 그 예비 교원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임용을 치셨는데 임용의 문제에도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셨는데 이해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또 논술이나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주얼 싱킹, 하브르타 수업 그 다음에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수평 기체, 평기일체 이렇게 해서 1차시 수업을 다 마련해 주셔서 이 이론들을 직접 얘기를 듣고 난 예비 교사 선생님들께서 수업의 국어와 영어과의 교과의 수업에 전문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아주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주 교과 지도에서는 교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되게 편한 부분이 계셨고 그리고 되게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에 수업의 질도 예비 교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수업의 질도 저희는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단계에서는 대회 수업
그 예비교원 선생님들께서 대외 수업 공개를 하실 때 수업 발표를 위한 지도안을 사전 검토해 주셨고, 그다음에 수업 발표 후에 협의회를 통해서 추수 지도까지 해 주셨습니다. 결과 및 평가 단계에서는 전 후반기 협의회에 수석교사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수석교사의 멘토 역할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추수 지도를 해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같이 활동한 월별 활동한 사진이 되겠고요. 교육 실습 영역에서 현장 실무 실습 적응 설계 단계에서 필수 과정에서는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교육연구부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수석 선생님까지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비 교원 선생님들이 현장 실무 실습 적응이나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교과 전문성 집중 배양 과정에서는 수업 참관,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자료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또 학년연 수평 공동체의 수업 나눔의 날을 월 1회 참여를 해서 전체 그 실습 기간 중에 3회를 참여를 했는데,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것들을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외 수업 공개 발표와 교과 협의회, 수업 실습 장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디테일한 면들에 대해서 수석 교사와 함께 지도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수평 공동체에 참여했던 모습들이었고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교육 실습 영역 중에 학급 경영 전문성 집중 배양 과정에서는 담임 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학년 부장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학교별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학급 창체 활동 참가 지도까지, 또 학생 상담,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봉사 활동, 그다음에 생명 존중 교육 같은 자율 그 지도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학급 경영 전문성 집중 배양 과정을 위해 담임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현장 실무 그 전문성 집중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표에 보시면 교사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모두 다 부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부장님들께 본인 제자나 본인의 어떤 자녀가 만약에 예비 교원으로 와서 실무를 배운다면 어떤 주제 2가지를 가르치고 싶냐고, 자기가 맡은 지금 실습의 그 부서의 일들 중에 가르칠 일들을 2가지 뽑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제들이 2개 뽑혔고, 그리고 각각의 실습생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기부터 4기까지로 나누어서 각각 2가지 실무 실습 과제를 배우기를 원하는 쪽으로 해서 했는데, 그 전에 우선 필수 실무 과정으로는 나이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임시 비번을 발급받아서 아이디어 비번을 발급받아서 나이스 체계를 한번 운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출결에 관련해서는 학급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통 실무 실습 과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 과제로 2가지씩 해서 총 8개의 주제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네, 수석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멘토 멘티 역할을 잘 해주셨는데요. 주도적으로 수석 선생님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속적인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수석 교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예비 교원 선생님들의 지도도 수석 선생님께서 맡아 주신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전문성을 띈 그런 수업을 이 실습을 계획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상시 수업 공개를 하셨고, 수업 참관 방법 연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교내 시범 수업 공개 및 협의회를 도우셨고, 그 다음에 수업 관련 연수 등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수업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생 선생님들이 수업을 가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설문을 잠시 했는 것을 실어놨고요. 전부 다 좋은 반응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언의 시간입니다.
수석 선생님과 예비 교사 간의 멘토 멘티 지도가 되게 유용했다는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석 교사의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 시행 학교에서는 이 수석 교사가 우선 배치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교육청 사정으로 우선 배치가 힘들다면 시범 학교 파견 제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있는 수석 교사에게 필수 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수시로 요청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비 교원의 그 실습 기간 이외에 정기적 방문을 통해 수석 교사가 수업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수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석 교사 참여 사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